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한반도가 태풍의 위험권에 들면서 도내 지역의 경우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며 태풍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비상체제 근무를 편성하고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태풍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 가곡면의 한 계곡이 이 폐광산에서 나온 광물 찌꺼기로 오염됐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하천 퇴적물을 직접 조사해봤는데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계곡입니다. 폭 6, 7m의 보에 쌓인 퇴적물을 휘저었더니 계곡물이 금방 검뿌옇게 변합니다. 25년 전 문을 닫은 인근의 아영광산에서 나온 광물 찌꺼기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 분석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4배 넘게 나왔습니다. 뼈가 물러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골절이 되는 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 농도도 기준치를 넘어 계곡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퇴적물이 전부 다 그 하천을 덮고 있어서 수생태계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이 강우 위에서 이제 쓸려 나가면 이제 이것이 하류 정도의 이제 이게 지척될 것입니다. 두가 침사지에 오랫동안 쌓여온 광물 찌꺼기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계곡 곳곳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계곡물은 1km 떨어진 곳에서 하천과 만나 동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인근 농경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합니다. 주민들의 그 젖줄인 하천 상류가 오염됨으로 해서 농경지라든가 주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위험 요소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은 중금속 퇴적물을 치우겠다고 밝혔지만 오염 지역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지 사업 범위에 좀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 주체들이 따로 이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협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같은 중금속 오염은 주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을 예산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예산을 사택에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컴퓨터와 팩스를 들이고 CCTV를 설치하는데 720만 원가량의 시 예산을 썼다는 겁니다. 또 지난 7월 강릉 청소년 음악제를 열면서 유명 성악가 1인 소속 기획사와 수의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억 원을 투입한 행사성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3억 원을 넘으면 거쳐야 하는 강원도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투자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피고발인 강릉시 자체 심사로 국한하여 진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강릉시는 시장의 행정업무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재택근무를 위해 장비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릉 청소년 음악제가 갑자기 추진되면서 강원도에 투자 심사를 미처 받지 못했고 집행 예산은 2억 9천만 원이라며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농협 후원금이라고 답했습니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은 특정 성악가를 섭외하기 위한 협약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인들하고 공연을 할 때는 수의 계약이 관례화되어 왔습니다.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기를 지났으니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시민단체들이 직접 강릉시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오늘은 여군의 날입니다. 이를 하루 앞둔 어제 36사단 여군들은 드론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남군 위주인 육군참모총장배 드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훈련이어서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호 밖으로 적의 드론을 밀어냅니다. 참호 안에 더 많은 드론을 남긴 팀이 이기는 겁니다. 진지를 차지하려는 드론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진지에 5초 이상 머무르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육군 최초의 여군 드론 배틀팀 베코나르샤 소속 여군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 여군들이 좋은 쪽의 방향을 생각을 갖고 이제 사단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가장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드론 축구. 공중에 매달려 있는 링 모양의 골대를 통과하려는 공격 드론과 이를 저지하려는 수비 드론의 격돌이 이어집니다. 화생방이나 정찰 등 실제 작전을 수행할 만큼 동작이 정교합니다. 육군은 군인들의 드론 조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투입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으로서 위에서 상공에서 촬영을 해서 적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사단 드론 교육센터 교관과 전년도 드론 경연대회 우승자까지 보유한 베코나르샤는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2회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 경연대회에 참가해 남군들과 실력을 겨룹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원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생활 SOC 확충 예산이 확보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원주시 관련 예산은 1조 1,000억 원 가량입니다. 전년보다 9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42억 원이 반영됐고 남원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안에 들어서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기본 설계 예산 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첨단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우리시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 네트워크 기능을 전담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내의 체육센터와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으며 옛 화장장터에 도서관을 비롯한 행정문화센터 건립도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주 원주철도와 원주천댐 등은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원주교도소에 57억 원과 일군지사 99억 원 등 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기존에 하던 연속사업 외에도 내년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사업비를 대거 확보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덜 담은 부분을 증액을 좀 시키고 또 도시재생 생활 SOC가 증액이 되면 아마 1,000억이 증액돼서 1조 2천억 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까지 원주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학송동 저류지 사업 등을 확정짓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다채로운 한국 현대조각을 만날 수 있는 2019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춘천 의암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춘천 MBC 광장에 현대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조각 작품 64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나귀부터 개, 고양이, 수탉까지 모여 탑을 이뤘습니다. 힘을 합쳐 동물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동화, 브레멘 음악대 속 주인공들입니다. 동화 속 동물들은 알파벳 조각들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큰 원을 따라 크고 작은 형형색색 구슬들이 쌓이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꽃이 만개하고 다시 떨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순환하는 자연과 인간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손잡이를 통해 관람객이 몸소 참여해야 작품의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내용들을 또 생각들을 말해줄 수 있고 아이는 또 그걸 보면서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현대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2019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조각이 있는 가을 풍경을 주제로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와 신진 작가 64명의 개성 넘치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처럼 자연 속 재료부터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상과 비구상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눈으로만 보는 조각전에서 벗어나
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조각들을 선보입니다. 재료나 기법이나 이런 표현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이 관점에서 보고 즐기시면 그게 최선이 아닌가. 가을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조각의 향연.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빨라야 11월에 열릴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남북체육교류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평양에서 열리는 데다 그 뒤에는 북측 선수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 축구대회에 참가해야 해 유소년 축구대회는 빨라야 11월에 열릴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남북 관계자가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 시기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은 1,748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68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전년 15위에 비해 2단계 오른 겁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지역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10,000명이 강원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객이 이달부터 12월까지 10,000명 정도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표 한류 관광지인 춘천과 DMZ 평화 관광지인 철원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중국 지역 특화 상품 홍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태국, 대만 등 동남아 3개국 해외 로드쇼를 통해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 구간이 변경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 구간의 시점을 기존 미시령 터널 출구 300m 지점에서 터널 입구 앞 100m 지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는 미시령 구간의 과속 단속기 설치가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현재 미시령 터널 출구 후 300m에서 요금소 앞까지 2.9km 구간에서 구간 관속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강원FC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리그 3위 안에 들거나 FA컵 우승을 차지하면 출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리그 4위에 올라 있는 강원이 1, 2, 3위로 시즌을 마치면 자동 진출하게 됩니다. 또 강원이 4위로 마칠 경우 FA컵 우승팀이 리그 1, 2위에 올랐거나 비프로팀일 경우 대신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공개한 결과 도내에서는 속초시와 고성군, 인제군과 화천군이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월군은 최우수, 동해시가 우수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게시판 설정과 접근 용이성, 정보의 충실성, 그리고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등을 따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체납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적발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조절,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어선 위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 기준 위반과 대형 트롤 어선의 지정 구역을 벗어난 불법 조업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원주경찰서가 지역 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역 복지시설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 밖 아동들을 찾으면 건보공단이 기금 3천만 원을 들여 자존감 행상과 그리고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두 기관은 원주에서 운영 중인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 플랜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희망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통장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들면 2년 뒤 평창군이 640만 원을 지원해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평창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이달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주말에 열기로 예정됐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애막골 문화의 거리 축제를 취소하고 번개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신북장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한중 김장 문화제를 봄내 체육관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 레저대회도 서바이벌 게임 등 시민 체험 행사의 축소 여부를 오늘까지 기상 예보를 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레일이 추석 연휴 기간 귀경길 전철 이용객을 위해 오는 12일과 13일 춘천역과 용산역을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를 이틀 동안 모두 36회로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